이 푸틴 방북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의사 집단행동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4개 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병원 산하 그 계열에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병원 의사들의 한 절반 정도가 휴진에 동참을 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동네 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희가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이것도 짧게 좀 2가지 소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보여주십시오. 동네 병원 휴진 신고 4%뿐 맘카페 훼손, 쉬는 병원 불매운동, 그러니까 반발 움직임도 같이 일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네 병원 의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할 때는 굉장히 뭐 70% 이상 우리 집단 휴진에 동참할 거야 이렇게 응답을 했었잖아요. 조사했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한 4%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기사 내용이에요. 이건 정부가 조사했다고 하는 거죠, 기준은.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는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휴진 신고를 지난번에 하라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유 없이 이제 휴진하면 혼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휴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휴진 신고 안 하고 휴진하면 그것도 혼나는 거고 휴진 신고를 휴진해도 했는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휴진 신고를 했는데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유가 있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반항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분위기면 또 혼나는 거고 뭐 이런 분위기 공무원 다 풀어가지고 점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전국 36,371곳의 의료기관 중에 1,463곳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02%가 휴진을 예고를 했는데 2020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에 개원의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했던 거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2020년과 양상이 뭐 다를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는데 휴진 신고 안 하고 문을 닫는 곳도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의사가 제가 몸이 아파요. 오늘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휴가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문을 연 뒤에 1시간 만에 닫는다든지 네. 오전만 쉰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부는 계속해서 환자 진료 업무 즉시 개시해달라는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 기사 제목에도 있듯이 이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이 휴진하는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또 큰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문자를 일괄 한 차례 더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후 전화 등으로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현장에 나가 체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진구할 계획이다. 왔다. 의협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지금 내렸고요. 또 이날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의사가 환자 버리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또 반발할 만한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협에도 또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빅5 병원들도 뭐 서로 간에 일제히 들어가진 않지만 일부 병원들이 집단 휴진을 할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자들 불편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일종의 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막는 가운데 경찰도 나서 가지고 지금 의사들을 드자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의사 1,000여 명 고려 제약서 리베이트 수사 확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고려제약 대표 등 임직원이 자사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약사법 혐의와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이미 고려제약 본사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압수수색했고요. 의혹 대상 의사 일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의사 14명, 고려제약 임직원 8명이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근 3, 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혐의 선상에 오르는 의사가 1000명이라는 건데 지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숫자가 막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려제약이 그렇죠. 뭐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라는 네. 거고 현금, 가전제품 등 물품, 골프 접대 이런 거를 받은 정황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이 최근 3, 4년 사이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약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 게이트로 과징금을 받은 제약사는 중외제약 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데가 중외제약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이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입법을 한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2014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99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고 행정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의사 숫자가 벌써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때 맘먹는 의사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사 집단행동하고 무관하게 경찰이 그냥 우리가 수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리베이트 의혹 사실이면 어쨌든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철저하게 어쨌든 뿌리 뽑아야죠. 이런 관행은. 네네.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협상 도구처럼 정권이 사용을 해가지고 의사들하고 예를 들면은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어떤 이런 카드로 그래서 조금 봐줄 수도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돼서 공교롭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사들 걱정하겠지. 고려제약이 얼마나 많은 의약품을 제공을 했겠어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뭐 어디까지 뻗쳤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고려제약만 있겠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공포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